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한국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장은 그냥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애플의 실적이 케빈 워시를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옵티머스 3세대가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주에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이슈가 있었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준 의장의 새로운 지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케빈 해시시 유력했는데 갑자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튀어나왔어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 연준 이사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당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미국은 헬리콥터로 돈을 풀듯이 미 연준에서 당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에 반대를 했던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였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매파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장 전주 금요일장 나스닥은 0.9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정말 큰 타격을 입었었죠. 5%나 급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작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피는 바로 5천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었죠. 자, 하지만 제가 전주 토요일 방송에서 이 케빈 옷이 겁낼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엘리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스티로더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미국 굴지의 화장품 뷰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벌가의 사위로 들어가면서 미 정계에 입문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장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파적으로 미 연준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 발표되었던 애플의 실적은 정말 탁월했었죠. 좋았다를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케빈 오씨가 지명이 되었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두 차례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 확률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오늘 장에 이러한 결과로 나왔어요. 다우는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나스닥도 0.57%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2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월달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번 2월달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2월 25일에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거품론에 휩싸이고 있는 AI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미 지난 12월 달에 발표되었던 TSMC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업체로서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파운드리 회사 실적이 좋다라는 것, 엔비디아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요일 월요일장 이 ISM 제조업 지표에도 PMI 지수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초에 집권을 하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PMI 지수가 1년 만에 50을 넘겼어요. PMI 지수가 50보다 낮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인데 50을 넘어섰다라는 건요, 제조업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기에 대해서, 향후 경기에 대해서 낙관한다라는 전망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측치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경기가 좋은 게 훨씬 더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이러면서 오늘 주가, 우리나라 증시는 무너졌었지만 미국 증시는 잘 버티면서 케빈 오씨 지명 이슈를 잘 소화해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은 4%나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들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뭔가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젠스상 CEO가 1,000억 불에 달하는 오픈 AI 투자에 대해서 약간 망설이는 모습이 관찰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렸고 테슬라도 2%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전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스페이스X와도 합병이 될
수 있다 등등의 이슈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20빌리언에 달하는 큰 자본적 지출을 감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작년 2025년 CES에서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산업에 대한 끝판왕에 대해서 알려주었었죠. 바로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챗GPT 모먼트 이후 다른 모먼트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 끝판왕 시장을 차지해야지만 새로운 모먼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피지컬 AI 모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서 젠슨 황 CEO는 올해 2026년 1월 CES에서는 알파마요라는 이 피지컬 AI 시스템을 발표를 했었죠. 현재 이미 생성형 AI 시장을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을 했는데요. 자, 이 생성형 AI보다 훨씬 큰 시장이 피지컬 AI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 물리적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챗봇이라고 불리우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현재까지 보여준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쌓아갈 데이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직 통합을 통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계속해서 피지컬 AI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올해는 사이버캅과 옵티머스의 황금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FSD 채택률이 무려 50%에 육박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600에서 80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지난주 발표되었던 테슬라 4분기 실적 레포트에는 현재 활성 FSD 구독자가 무려 110만 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200만 대 좀 넘게 보급이 되었을 건데 무려 110만 대라니 미국인 기준으로만 하면 거의 채택률이 이미 50%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댄 아이브스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 전용 모델이에요. 당연히 FSD 채택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캡은 연간 400만 대까지 생산과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FSD 채택률이 현재는 뭐 12%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 50%에 육박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동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피지컬 AI의 끝판왕인 두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이렇게 큰 모먼트가 있기 전에는 큰 하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올해 보여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좀 도움닫기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강력한 호재가 튀어나올지 모를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번 주에 크게 이슈화되었던 건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을 하면서 올해 6월에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는데 그 이후에 테슬라와도 합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4개의 모든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엑스홀딩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청사진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7월 20일에 올렸던 X 포스팅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나는 인공지능을 너무 오랫동안 거부해왔다. 현재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 역시 일론 머스크가 설립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왔었던 일론 머스크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인공지능을 너무 오랫동안 거부해왔다라는 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대전에 참전을 하겠다라는 걸 지난 7월 달에 이미 알렸고요. 이때 당시 의미 있는 문장을 올렸었는데 바로 xAI, 테슬라, 스페이스X 이 3개 회사를 이 X 포스팅에 함께 포스팅을 했습니다. 즉 이미 지난해 7월 달부터 엔비디아 CEO와 얘기를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구상을 해온 것 같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이 3개 회사가 합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3, 4합병을 이미 생각을 해둔 것 같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사단에 있는 이 기업들을 합병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큰 회사로 만들어서 신규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X 포스팅을 올렸는데 우리는 특이점의 시작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3사 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 공개와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점이 곳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스틴 지역에 이제 정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약 한 10여 대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로보택시라고 적혀있는 모델 Y가 보이는데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혀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슬라당님이 직접 오스틴 지역에 가서 이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체험을 하고 오셨어요. 약 한 2시간 정도 이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탔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보조석에 탔는데요. 기존의 FSD와 다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화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로보택시였습니다. 일단 현재 이 화면에서는 우회전으로 가려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었는데요. 원래 테슬라는 깜빡이를 넣으면 이 백미러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보여줘요. 하지만 백미러 화면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행 속도도 잘 보이지 않고요.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말인즉슨 쓸데없는 정보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라, 잠을 자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충분히 비감독 자율주행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깜빡이가 켜져 있지만 백미러 화면은 나오지가 않고요. 배터리에 대한 정보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배터리 정보 신경 끄라는 거죠. 속도는 왼쪽 상단에 아주 작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 것이니까 속도계 보지 마라,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원래 FSD 기능에는 뭐 매드맥스 모드라든지 나무늘보 모드라든지 속도 프로필이 있는데 이 선택 기능 없어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도 지도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는 모델 Y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이버캡 이 되겠는데 사이버캡도 테스트가 되고 있죠.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여기 미러리스 테슬라 사이버캡이 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 솔직히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차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사진도 사이드 미러가 없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이버캡의 4월부터의 양산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보이는 모델들이 오스틴 지역의 생산 설비에서 대량 생산 설비에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컨셉 모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유럽과 중국의 FSD 완전 승인이 되겠는데 계속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물론 네덜란드부터 빠르면 이번 달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대비하는 것인지 이 스웨덴 지역에서도 실제 감독형 FSD가 이 국가의 허락하에 테스트가 되어지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동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운전 개입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산타클로스의 나라죠. 눈이 많이 와서 차선도 보이지 않고 길도 미끄러운데 테슬라 FSD가 완전 자율주행을 순조롭게 진행한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FSD 자율주행 도로 시험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특이점이 온 것 같아요. 다음은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옵티머스의 바로 눈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옵티머스가 이렇게 앞에 정말 큰 고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디 달려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전방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앞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옆에 카메라가 이렇게 또 두 개 달렸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이마 왼쪽 편에도 있고 오른쪽 편에도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합니다. 옵티머스는 사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눈치가 굉장히 빠른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옵티머스가 현재 3세대가 개발이 되고 있고 테슬라 차이나 공식 웨이보 계정에 따르면 곧 출시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1분기에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카더라 소식이 아니라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여기 V자 적혀 있죠. 테슬라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양산이라는 게 대규모 제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적인 생산을 한다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어닝콜에서도 뭐 수개월 내에, 그러니까 한 2-3개월 내가 되겠죠. 옵티머스 버전 3세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1분기에 양산에 들어갈 것이니까 빠르면 다음 달
3달, 늦어도 4월 달에는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세대가 기존 2세대와는 다른 점이 대량 양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모델 S와 X의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로써 진정한 사이버 시대로 테슬라는 돌입한 것 같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지 않는 모델 SX를 걷어내고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부터 시작된 일자형 바디램프가 모두 정역이 된 사이버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티머스와 이 사이버캡이 만나게 되면 러브이츠라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옵티머스가 자율주행 사이버캡에 탑승을 한 채로 택배 상자라든지 음식을 배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가 약하다고 지금 내리면은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약할 때 잘 모아두시고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